있는 모습 보면 정말로 기가 막혀. 빡치기 달치기 당시기 너는 이 세 가지밖에 하지 못해. 다 같이 춥지만 저때는 비트가 들어있지 나의 아이폰에. 심심하면 몰리안 불러서 때려. 심지어 돈까지 뺏고 반찬까지 내놓으라 해. 네 노래 듣고 사대질의 맛이 김구라. 네 노래는 싹 다구라. 동네에서 보면은 다구라. 마약이 하고 싶다. 마약이 하고 싶어. 네,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가사들이 국힙에서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듣고 나면 지능이 떨어지는 것 마냥 우리의 뇌에 바이러스를 심어버린 것 같은 효과를 내는데요. 근데 전 오늘 이게 현 국힙신의 문제다 혹은 퇴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국힙 래퍼들의 가사가 왜 이런 형태를 띠게 됐는지, 그리고 리스너들은 왜 여기에 열광하는지 그 현상을 한번 살펴보려는 겁니다. 네, 그럼 각설하고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런 무지성 가사의 원류는 아무래도 비프리 형님이라 생각해요. 수많은 논란을 온몸에 두르던 20시즌, 본인이 인식이 최악에 달하던 때 프리 더 비스트를 발표하며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혹은 길들일 수 없는 야생 짐승 같은 모습으로 단숨에 신의 중심으로 올라섰던 B-Free. 하지만 연달아 발표한 프리 더 비스트 2, 3에서 말장난이 또 다른 말장난을 낳는 문장과 파편화된 가사의 구조를 앞세우며 웰메이드 호러 영화를 보는 듯했던 전작과는 달리 심한 호불호를 낳았습니다. 또 당시 힙합씬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대체로 진지한 태도를 견지했던 이들과 그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기에 이런 비프리의 가사는 그를 힙합씬에서 동떨어져 있는 존재로 보이게 했죠. 근데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로 꼽혔던 비프리식 가사가 지금에 와선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걸 넘어 비주류 중의 주류, 나아가 주류와 직전의 단계에 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힙합이란 장르, 좁게는 힙합 가사가 사회적 흐름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일 거예요. 요즘 뭐 국민들 대다수가 아침 눈 뜨자마자 보고 밥 먹을 때나 똥 쌀 때나 어디론가 이동할 때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보는 게 쇼츠 릴스잖아요. 롱폼 영상에 엑기스만 쫙 뽑아서 뇌에 즉각적인 쾌감을 전달하는 도파민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가사들이 들어있는 노래들을 듣다 보면 노래 한 곡 전체가 거대한 쇼츠 모음집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내러티브가 전개된다기보다 몇 마디마다 가사의 주제와 소재가 휙휙 바뀌다 보니 고자극 문장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들리고, 이에 상당수의 리스너들은 별다른 가공을 거치지 않은 콘텐츠에 노출이 되면서 뇌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오가닉한 맛과는 거리가 있는 자극적인 사운드와 결합되면서 사람들은 이 도파민 종합 선물 세트를 즐기게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래퍼 친구랑 휘발적인 거는 만들기 싫다, 농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음악에서 그런 건 다 휘발된다. 근데 제가 거기서 반론한 게 진짜 재밌는 농담이랑 재밌는 개그 이런 거는 휘발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 자체가 작품이에요. 네. 네. 옛날에 그때 막 김간지가 이랬을 때 존나 웃겼다고 계속 회자되는 것처럼 그때 뭐 니네 엄마 이혼했지, 우리 아빠도 이혼했는데 같이 뭐 교배식.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가사를 쓴다고 해서 다 먹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쇼츠나 릴스 볼 때도 마냥 자극적이기만 하고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영상들은 가차없이 엄지로 처벌을 내리잖아요. 이 무지성 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수위가 높거나 충격적인 단어를 나열한다 해서 리스너들이 호락호락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죠. 거기엔 각 래퍼의 캐릭터와 가사 안에서 번뜩이는 재치가 결부돼야 하고 예상을 비트는 참신한 농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블랙넛 형님의 가사가 수위적으로는 EK와 맞닿이 가능하지만 장르 팬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테고요. 자, 그럼 먼저 EK를 볼까요? 이 형님이 24시즌에 발표한 이스케이프는 고달픈 청춘의 삶을 진지하게 풀어낸 앨범이었어요. 현실의 무게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이것 또한 청춘의 일부임을 인정하며 비장함과 감동이 공존한 EK식 청춘 예찬가는 리스너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기고 평단에서도 맛돌이 앨범임을 인정받았죠. 근데 이랬던 EK가 그 바로 다음 시즌에 야오를 가져오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사람이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스케이프에서의 EK, 아니 그 이전까지의 EK를 완전히 지워버린 음악으로다가 사람들을 단체 환각 상태로 몰아넣었죠. 표현의 자유도가 높은 힙합에서조차 이건 좀 하게 되는 괴랄한 단어 선택과 배열, 맥락을 가늠할 수 없는 문장의 전개는 당혹스러울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난해한 텍스트들이 디지코어와 레이지 기반의 최신 사운드와 맞물리고 거기에 짧게 끊어치는 랩 스타일의 리듬감을 살려내면서 좋고 나쁨을 떠나 한국 힙합에서 느낄 수 없었던 다른 차원의 감흥을 만들어냈죠.
GGM 킴보는 GGM 솔자와 함께 시카고 드릴을 주무기로 삼아 공격성과 유머러스함이 공존하는 랩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활동 초창기부터 신입방이 들어가 눈물을 훔치기 직전까진 가사의 수위가 상당히 적나라했지만서도 전체적으로는 장르적 문법에 충실한 편이었죠. 하지만 GGM 사단 최고 히트곡 OTL이 수록된 솔자 앤 킴보 볼륨 2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뭐뭐 해버려 뭐뭐 하고 있어 같은 본인만의 시그니처 화법을 정립하고 신박한 단어를 고르고 그것들을 조합한 뒤부터 이 형님은 대체 불가한 캐릭터로 급부상했죠.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뜬금없고 불규칙한 가사 속 상황 전개와 예측할 수 없는 인물 배치가 수시로 교차하며 실수와 중독성을 자아내는 동시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듯한 플로우와 음산하고 어두운 비트가 얹어지면서 그것들이 상승 효과를 일으켰죠. 그니까 퍼포머, 가사, 프로덕션, 플로우 등등을 B급 요소들로만 때려박은 결과 온전한 B급 창작물이 된 느낌입니다. 존나 구리다고 독서를 갈겨버려 키스이브처럼 여자를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도망도 쳐 집에 손님이 오면 창문인 척하고 에어컨 냉각수를 대령해 난 너무 취해서 됐어 개 나는 껌 대신 개껌을 씹어버려. 다만 이런 음악이 세상에 꺼내진 순간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사실 이런 가사가 늘어난 현상 자체는 힙합의 시대를 반영한 결과일 뿐이고 일부 래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거기에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하는 건 래퍼 개인의 몫이죠. 문제는 이를 소비하는 일부 리스너 형님들의 태도에서 발생합니다. 일단 이런 가사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음악 웹진 내에서 평론가들끼리도 상반된 반응을 보일 정도니까요. 아무리 그 안에서 맥락과 재치가 숨어있다 해도 누군가의 시선은 그저 휘발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취향과 가치 판단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 가끔 댓글창을 보면 이 음악에 흠뻑 빠지신 분들 중에서 이걸 못 느끼네 라는 식으로 약간 우월감 섞인 뉘앙스를 풍길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루게 되면 제3자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사들이 추구하는 그 기저엔 기존에 규격화되고 진지한 것들을 좀 허물어 보겠다는 어떤 진취적인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정작 이걸 즐기는 방식에 음악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식으로 또 다른 벽을 세우고 있다면 이는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려고 했던 음악이 오히려 새로운 거리감을 형성하는 꼴이 돼버리죠. 또 이런 자극적인 가사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음악들이 상대적으로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삶의 이야기를 촘촘하게 풀어내고 사회 비판과 저항에 대한 음악들이요. 근데 가끔 이런 스타일을 두고 단순히 노잼이란 두 글자로 쉽게 정리해버리는 광경을 볼 때면 좀 아쉽긴 합니다. 쇼츠와 다큐처럼 성격이 다를 뿐 같은 음악이랑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가사를 포함한 음악 전반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재미없는 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요. 아직은 젊다는 위로 딱 4년 남았지 그 짧은 유통기한 뒤로 내가 뭔 생각을 하든지 이 모든 게 주어진 시간에 따르니 10회보단 10회를 자각할 시간이 아까워 한성자와 설화를 설파한 바이브 유대민족과 이방인의 차이를 없앤 인류 최대 초현실 바로.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이런 가사들이 하나의 정식 작사 스타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아직은 모른다입니다. 왜냐면 어떤 스타일이 하나의 작법으로 정착하려면 일정한 시간과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과거 NWA가 여러 제낀 갱스터랩도 초기엔 사실적이고 위험한 발언들로 가득 찬 가사로 인해 대중음악계 내부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큰 반감을 샀어요. 하지만 그 직설적인 가사가 젊은 층에 들끓는 마음을 관통하면서 다양한 래퍼들을 그 흐름에 동참시켰고 결국 갱스터랩은 미국 주류음악 시장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됐죠. 물론 지금의 저급한 표현들이 주는 충격과 갱스터랩이 다뤘던 폭력의 결은 다릅니다. 다만 기존 세대가 수용하기 힘든 표현이 젊은 세대에게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양상만큼은 갱스터랩이 등장했던 시기와 닮아있죠. 뭐 이러한 흐름이 훗날 갱스터랩처럼 힙합 가사 표현의 층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지 혹은 여기에 동참하는 래퍼들이 계속해서 번뜩이는 가사를 보여줄 수 있을진 아직까진 미지수예요. 근데 리스너들의 입장에선 지금 당장 이 스타일의 가치를 결론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재미있으면 듣고 아니면 안 듣고 그러면서 다른 스타일의 음악도 열어두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음악과 유행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누군가에게 닿으면 의미가 생기는 거고 닿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니 이게 어떤 형태로 남게 될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네, 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